있어요. 수능대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조은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국제대회로 내일 아마 우리 노여정 우리 저 선생님이 또 국제대회 임명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제 문제, 특히 한미일 동맹 그 이슈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도 하시고 사료를 보내고 있고 역할이 많아서 오늘 많은 도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과거에 동서독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 자국민이 어디 가서 잡혀 있다든지 포로로 돼 있으면 또 석방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돈을 주고 석방용 경우도 있었고 뭐 무력으로 거의 뭐 전쟁 하나씩 해가지고 힘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상하리 많지 포로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데 뭐 석방해달라는 이야기를 제일 안 하고 있는 나라는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몇만 명이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북한 포로들. 나쁜 자도 많이 있지만 6.25 때 대한민국을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쌀 5만 돈 안 받는다는데도 우리 듣다고 그러는 건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옛날에는 뭐 달라고 할 때는 그런 거 도와주면서 돈 주고 포로를 해도 몇 명씩 내려오던지 참 이상한 정부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가 이렇게 책이 잡히고 뭐가 이렇게 비굴하고 말 못할 곳에 뭐가 있는지 참 이상한 일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 해리에리스 대사님 말씀 중에서도 좀 생각나는 게 이게 며칠 전에 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의 아래위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되려고 해가지고 니들 도움받은 거 없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야기고 지금 일본과의 경제적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현재 엄청난 외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빨리 한미일 동맹체제로 복귀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그걸 못할 정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걸 할 정권이 아니에요. 태생부터 수십 년 준비한 것이 사회주의 연방제 아니면 정말 통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체제 변형을 통해서 역사 부정, 역사 왜곡,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고 북한과 어떤 불기적인이 뭐냐 하면서 세계적으로 폐개념에 가까운 민족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기반에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정권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끌고 가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국내 경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파탄 정권이고 신뢰도 잃고 아주 왕따당하는 정권이 됩니다.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괴하네요. 70년 동안 건국이한 이 나라가 망하는 건 1, 2년 사이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정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중한 부분이고 어느 집값도 잘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하는지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언로가 막혀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다 죽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잘못된 모습에 비판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완진 수석대변인한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 했으면 한두번 질문 좀 해주시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꼭 듣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권 관계에 말씀하신 것인데 집값은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애칭가스 아까 방금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그 애칭가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라는 것의 질문이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애칭가스 수출들이 어떤 품목이 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근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신뢰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다시 신뢰를 쌓는다면은 수출 규제 그런 거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문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이러한 시도, 그것을 막아내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이 결국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반일 감정을 계속 조정하는 건데, 그중에 그러면서 사용되는 무기가 위안부 합의 그리고 지명공 판결이고 청구권 결국은 1965년에 합의되었던 청구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일본에서 우리한테 이런 수출을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한일 기본협정 65년도에 맺은 청구권 부분은 명확하게 외교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 도외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내가 보면 그냥 시간 보내고 단일 감정 이런 데서 뭘 해보려고 도외시한 측면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중재위원회 구성해서 제3국에서 일을 풀면은 국제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고 감정적으로 저래야 하니까 꼬이고 미국도 화가 나가지고 안 도와주고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설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 중재할 겉으로는 외교적으로 아이고 뭐 좀 해보려고 한다, 이거 전혀 마음이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는 그래요. 왜냐 너 혼 좀 나봐라 이거야. 너 지금까지 배열만 더하게 대한민국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미국과 일본 협력이 됐느냐, 너 왜 그러냐 말이야. 한번 당해봐라. 이런 정서가 강한 거예요. 미국 좋아해도 그런 험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무시하고 이런 상황에 무슨 주미대사를 문정인이 같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말이야 발매하는 이런 인사 보냈다고 여러 기류가 겹쳐가지고 밉보인 거예요. 무슨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밉보인 거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도 뭐 내부적으로는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삼성 반도체 미국으로 공장 안 옮기라 보장이 있어요? 미국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는 안 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있는 미국에 엄청난 도움되는 삼성 반도체가 미국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한테 고기 팔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뭐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이 구사파 정권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정권 연장하려고 나라 북한 김정은이하고 뭘 해보겠다고 이런 무리수를 주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파탄으로 일으키고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심하게 보이는 거죠. 도대체 신뢰성도 다 있고 뭐 미국 일본 가서 뭐 특사 보내봤자 만나주지도 않고 안 만나주잖아요. 예? 신뢰성 잃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저 양반들도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 그동안에 70년 동안에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통성, 위대한 발전의 역사, 그리고 한미일 체제를 중단하는 앞으로 미래까지 보장된 것까지 다 털어먹고 우리 후손들은 빵 모자 주고 자전거 타고 살지 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10,000로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이래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주식 세부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불합수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2012년일 겁니다. 9월달쯤 되는 것 같은데요. 구미에서 불합수소 만들던 공장에서 상호가 난 적이 있죠. 그때 그걸 가지고서 환경 문제로 끌고 간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장에서 상호가 났을 때 환경 문제를 또 걸어놔가지고서 이제 공장이 우리나라에 다닐 수 없습니다.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고순도 99.99999가 몇인지 모르지만 그런 퍼센트의 고순도 이 공장은 가동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1, 2년에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하는 것이 이 문제가 연초부터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상당 양을 확보해 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죠.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이후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입해야 되는 물품들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사전 정보를 다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해서 대비책이라고 좀 세워놓았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그 효과는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고시를 하고 3주일 지나서 이달 말쯤 돼야 달러 이달 말쯤 돼야 시작이 되죠. 그러면 당장은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고 내년 총선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서 한미 군사보호협정도 선배가 회의하자는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더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방사능올림픽이라고 부르고 그걸 보이콧하자. 8월달이거든요. 총선은 4월이고. 그래서 써먹을지도 모릅니다. 반환점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올려놓고 2018년 1월 1일부터 올랐죠. 결과가 나오는데 1년 걸렸다 그랬죠. 연말에 17.7%가 소득이 줄었다. 하위 20%.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일 과감하게 벌이는 거죠. 분명히 1965년에 한일 협정 맺었고요. 2005년부터 노무현 정권 때죠. 논의해서 이거 일본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 돈만 들어가지고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그거 다 무효다. 배상해라. 정신적 피해보다는 그때 포함된 게 없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일본이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국제협약은,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요새 교과서가 바뀌었나 봐요. 법대 교수인 조국 전 수석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그런 소시적에 배웠는데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우선합니다. 그러한 점들은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미사일 쏘고 방사선법 쏘고 국경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직경이 늘어난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를 실을 수 있을까요? 핵도 실을 수 있을 거고 250km 날아간다. 보여줬죠. 거기다가 궤도 수정도 된다는 겁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칩 몇 개 달고 센서 몇 개 달고 옆에 그 제트 엔진 몇 개 조그만 거 달아놓으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합니까?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에 뭐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할 때 말 한마디 했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불매운동하자. 거기서 집창 들고 나가 싸우자. 집창 들고 나가 싸우면 앞에 있어야죠. 보여야죠.
경제전쟁이 보이는 데서 합니까? 경제력 차이가 있으면 경제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필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내년 총선 때까지만 하자는 거겠죠. 이러한 전 정권의 생각을 우리는 알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외세배경이라는 말이 무슨 21세기에는 정말 국가의 융성과는 참 반대이거든요. 그게 구한말이나 대원군 시절에는 그 이야기가 위정적 사상을 보기는 조금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일본 대화할 때 몇십 년 뒤처지는 바람에 이 나라가 일본한테 점령당하고 분단 국가로 가고 그랬는데 어떤 누가 말씀하시던데 녹두꽃이라는 영화를 1년 전부터 틀면서 이런 한일 감정 조정하고 그래. 저는 그거를 언제 바빠서 보지 못했는데 10번인가 내가 우연히 텔레비전 시간도 없어가지고 근데 언뜻 보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외세배경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우정는데 2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2만 명이. 그 어디 어디입니까? 정읍 어디고 전투에서 전투장에서 올라오잖아. 대의명분만 앞세우고 하다가 백성 2만 명 죽고 누가 책임졌어요? 옛날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거덜나 국제사회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경제 시스템이. 그 목숨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대의명분과 현실론의 정책에 졸업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가야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냥 감당이 앞서가지고 무슨 감정 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서 이 국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 힘을 더 키우든지 일본처럼 미국처럼 강국이 되든지 국제정치에서 그런 먹기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백성들만 더 피폐하게 하고 피골이 상접하게 하는 이 못된 정권 반드시 타도하자. 자, 그러면 오늘 노래 내고 그때 이 정도 하시죠. 한 가지 있으면 자, 일어나겠습니다.